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설립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의 꿈을 실현해줄 이곳, 주민들과 함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솔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이야기꽃을 나누고 차를 마시는 이곳. 언뜻 보면 평범한 카페 같지만 성남 한마음복지관 내에 있는 열린 카페입니다. 이곳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장소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설립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엄마들도 막 그러다가 와서 보니까 몸만 장애지 안 그렇잖아요. 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없어졌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장애 학생들 데리고 오는 그 엄마들하고 또 그냥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하고도 같이 여기 카페에 와서 같이 차도 막 커피도 마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인 걸까요? 서울의 한 중학교 앞 건물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통학로가 좁고 학교 근처에 택배회사가 인접해 있어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장애 학생들도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이 온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3차례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네, 민원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아직도 주민분들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직접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서로 부대끼면서 그런 편견은 이렇게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찬성 측 주민들 또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는 낙인이 있어 지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발언할 때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이기적이라서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이기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남을 지금 생각하는 게 맞기는 하나 우리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혐오 시설로 자기네들이 단정을 하고 말로는 우리는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센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청소년들이 직업훈련 등을 받고 또 체험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카페나 도서관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정 대상을 위한 시설이 아닌 미래의 주역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되기를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밥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 동작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ADL이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ADL 기준을 넘어설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장애인 주거복지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ADL 기준이 아닌 맞춤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DL은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판정 영역 중 하나로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점수를 산정해 장애 등급과 활동 지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개개인별로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삼성관 최이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ADL 기준을 넘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 ADL은 장애인의 기본 수행 능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서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욕구 등을 조사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각각의 주택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이분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자립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를 마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게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개념이 복지시설에서 주택의 개념으로 정립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 독서 한마당을 열었는데요. 특히 이번 독서 한마당에는 조정래 작가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함께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독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 독서 한마당에는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정래 작가가 장애인 독서가들과 함께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슬픔과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장애인의 경우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더 강할 수 있다. 그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통해서 글을 씀으로써 더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식으로 일차원적으로 쓰고 그걸 더 연마해서 갈고 닦으면 시와 소설을 써서 사회적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인 독서 한마당에서는 장애인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와 독서지도 프로그램 참가자 작품 전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태권도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수강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강생 A씨가 틱장애를 보일 때마다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115원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현행 시급보다도 6.8% 오른 액수로 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49만 원입니다. 서울시와 시투자, 출연기관 소속의 직접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생활임금은 3인 가구 노동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자체별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대안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취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서울 양천구에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1굼터가 있습니다. 자립의 꿈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이 새 단장을 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이른 최고의 복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을 연 서울 양천구의 희망 1굼터.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과 양천구의 도움이 모여 45평 월세로 시작했던 이곳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원으로 100평이 넘는 공간에 안전은 물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직업 훈련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저희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현대엔지니어링이 힘 닿는 데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1곰터의 새 단장은 도움을 준 이들은 물론 이곳에서 일할 근로자들, 특히 그들의 부모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 희망1곰터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양천 장애인 그 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희망1곰터는 자체 제품 브랜드인 이지케어를 활성화시키고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을 읽어나가는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제2회 부산 뇌병변장애인 인권대회가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제로 부산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회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문화 공연, 열린 네트워크 신수연 부산 지부장과 장신대 특수교육과 김주혜 교수의 인권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부산 지역 뇌병변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억압, 배제에 맞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남 이천15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 관장배 축구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장애인 축구대회는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슈퍼스타,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시스트 등 도내 12개 장애인 축구팀과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는 2팀 7인제로 ABC 총 3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축구 활성화, 장애인 축구팀 간 유대 증진은 물론 일상에 지친 장애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임 회장의 취임 간담회가 지난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황 신임 회장은 충청남도 지역을 기반으로 주요 장애계 단체 임원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청남도 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날 황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 당사자로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장애인 개발원이 장애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장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은퇴 후 생활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오는 12월 전국 100여 곳에서 문을 엽니다. 지난 5월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이 12월 시행됨에 따라 문을 여는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앞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 다방면에서 노후 준비를 돕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치매 파트너스 10만 명 모집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치매 파트너스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입니다. 열매나눔재단이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프로그램 메리맘 2기를 모집합니다. 메리맘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 가장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UCC 공모전을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는 지역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는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강원도연합회가 제4회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쁨 2배, 행복 2배, 100세 청춘 함께하는 꽃보다 경로당을 주제로 18개 시군지회 경로당별 참가자들의 발표 무대와 특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9월에는 학교 급식을 통한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추석 연휴까지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인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식중독 위험을 없애는 안전한 음식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일교차가 크고 고온다습한 환절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식중독 사고 위험이 큰 9월,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구라든가 모든 급식에 관련된 도구들이 갑자기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오염이 되거나 어떤 감염이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례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김치와 샐러드 등 가열하지 않은 식품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9월이다 보니 음식 조리와 장기간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추석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음식을 마련한 것들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 같은 것들은 보통 60도에서 20분이나 75도에서 3분 정도 가열하면 살균이 다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음식을 드실 때는 꼭 가열을 많이 해서 잘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관했던 음식을 먹을 때는 끓여 먹고 익혀 먹는 것은 물론 조리도구 또한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합니다. 또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큰 만큼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음식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오순도순 이야기꽃 피우는 풍성한 추석. 맛있고 건강한 음식 안전하게 드세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기심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우리의 이웃들을 또 한 번 눈물 짓게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